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에 도착하고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나를 만나면 꼭 껴안아 줄 거라고. 어떤 모습으로 환영할 걸로 보십니까? 트럼프 시진핑 주석의 특징상 예. 껴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무표정한 얼굴로 예. 악수는 좀 따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힘을 줘서 압력을 꽉 줘서 자기 예. 쪽으로 당겨오면서 주도권을 갖고자 할 텐데요. 그것도 기싸움이잖아요. 네, 그런 예. 기싸움, 삿바싸움에서도 아마 시진핑 주석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 순간만이라도 집중력을 유지해서 절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아마 악수할 때 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기싸움이 처음부터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따뜻하게 환대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만 지금 미중 간의 상황 그리고 중동을 둘러싼 여타 상황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막 포옹을 하면서 만날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2017년 9년 전에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는 멜라니아 여사도 같이 동행해서 갔을 때처럼 예. 화려하고 정말 어떤 뭐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26년 미중 정상회담은 저 때가 지금 자금성 네, 그렇습니다. 통째로 자금성에서 비어서 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박 예. 2일간 저 공간을 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임기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과거 명나라, 청나라 500년 동안 중국 제국이었던 국정을 담당했던 저곳에 가서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 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미국 대통령과 동급에 서 있는 자신의 권력을 좀 이렇게 상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자금성이 아닌 9년이 지난 내일 내 모습은 아마 천단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요. 예. 이제 자금성에서 9년 이후에 전환된 천단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모습은 세계의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두 개의 태양, 미국과 그리고 중국. 중국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WTO죠.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가파른 성장, 급격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입장에서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것을 보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기도를 하겠죠. 과거 명청 때도 황제가 저 천단에 가서 이제 하늘에 네. 기도를 하는데 예. 결국 국가와 평화와 안정, 번영 이런 것들을 기원을 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태양, 미중 정상이 저곳에서 각자의 물론 소망과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예. 중국이 굳이 꼭 집어서 또 천단을 이렇게 선정을 했던 이유는 중동 전쟁에서 결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훈수두기 그리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 저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9년 전의 황제 의전 모습과 어떤 부분이 좀 같고 좀 다를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 뭐 천단 관련해 가지고 또 그때와 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9년 전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9년 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들어와서 미중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해였거든요. 네. 굉장히 갈등이 고조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시작하자 2018년, 19년 본격적으로 2년 동안 무역 전쟁을 펼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미중 간 갈등이 격화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집권 이후에 대국 끌기를 은근히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대조 2025라는 걸 표방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을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그 표어를 걸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거슬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 근본적인 미국과 중국 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어떤 무역 적자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걸 해소해야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극진하게 모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저 당시에 좀 기세등등한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로 이어져서 트럼프 정부의 그 아메리칸 퍼스트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중국 봉쇄로도 강화됐습니다. 예.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다자주의에 입각해서 많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나 또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진핑 주석이 여유로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조 2025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목표를 달성을 했고 또 지금 안보적으로 볼 때도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그 차이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자주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을 압박을 했다. 예. 그건 뭐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동맹국 간의 분열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이걸 즐기고 있고 또한 최근에 저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난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와서 관세 전쟁을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그 치킨 게임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점차 수그러들면서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미국의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거기에서 글로벌 관세도 이건 위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카드가 무뎌졌다라고 네. 보는 거죠.